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주거시설이 만들어지는구나.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지역인데 주택 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을까? 억지 공급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재무사만 시작한 게 25일날 새벽 4시에 잤어요. 큰 효력 발휘가 어려워요. 효과 발휘가 어려워요. 서울과의 연결성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아쉬운 교통 계획인데 특히 어디? 공항 주변으로. 집값 잡을 생각을 하는데 땅값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저 지방토지 살 바에는요, 더 싼 값에, 네. 왜 전라도 땅을 서울 인근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은 3기 신도시 분석을 이어가는데요. 지난번에 남양주 또 하남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 4군데 중에서 신도시 타이틀을 붙일 만한 자리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인천 계양하고 과천을 좀 동시에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인천 계양 쪽을 분석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이 늘어나서 여러 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좀 압축해서 설명드리겠고, 관련된 부수 내용들 중에서 그 한강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한 4군데 중에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면적은 한 100만 평 정도 되고요. 주택수 한 17,000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족 비율이 굉장히 높죠. 49%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아쉬운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뭐 말은 여의도까지 25분이라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너무 정부 정책의 어떤 발표 자료가 마치 아파트 분양 홍보 브로셔 같이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 쓰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의도까지 25분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계략적인 위치 내용 보겠습니다. 인천시고 이제 100만 평 정도 되고요. 17,000호 공급.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볼 건데요. 이거죠. 지금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 김포공항 여기입니다. 김포공항 여기 있어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박촌역부터 시작해서 테크노밸리 내부를 지나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이게 이제 그 SBIT예요. SBIT, BIT예요, BIT. 그러니까 버스로 이 김포공항 쪽으로 이제 좀 편리하게 이용시키겠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교통 호재고요. 그리고 뭐 국도 39번 국도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뭐 경명대로 확장하는 거, 뭐 BRT 좀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뭐 IC 하나 만들고, 전반적으로 계양지구 내부를 관통하는 철도 교통망은 새로운 계획이 없다. 이 부분 좀 먼저 캐치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3기 신도시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인천 1호선 박촌역 일대에서 김포공항역을 잇는 신교통형 SBIT 신설, 방금 전에 봤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계양 테크노밸리 동측편에 이제 국도 39번 도로를 이제 확장하겠다. 8차선으로 만들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명대로 확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용 면적의 49%를 자족 용지로 만들겠다. 또 나오네요. 판교의 1.4배. 그리고 그 자족 용지의 3분의 1을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재미없죠? 자, 요게 좀 중요해요. 개발 구상안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계양지구의 이 테두리변, 요렇게 테두리변으로 이게 자족 기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는 주거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을 이게 감싸는 식으로 자족 시설이 공급될 예정이고, 요쪽 편이 박촌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SBIT가 이런 식으로 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거죠. 이쪽이 39번 그 국도 확장하고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이점은 이제 자족 시설이 테두리로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주거 시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인접 지역에서는 박촌역이 있다가
좀 주목할 만하겠구나. 요 정도 일단 간파하시고요. 다음 분석 들어갑니다.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여기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인가? 제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지역인데, 주택 공급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계양 테크노밸리는요, 원래 100%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될 공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도시 개발로 퇴색되는 분위기인데요. 순수한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신도시로 개념이 약간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업 유치를 먼저 하고 그에 따른 주택 공급을 하겠다. 기업을 먼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계양 테크노밸리는 순수 국가산단으로 개발될 컨셉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로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원성이나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은 나중이고 기업 유치를 먼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는지 지금 이런 뉴스 기사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원래 그냥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역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진행되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 일대가 주변 지역들이 말이죠. 이 인천 자체가 주택 보급률이 높아요. 주택 보급률이 높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공급이 좀 많아요. 그 공급 예정된 입주 물량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요. 김포의 고촌, 풍무, 걸포, 감정 일대에서 11,000여 가구 입주 예정에 있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 쪽에서 한 4,000여 가구 입주 예정이 있고요. 계양동이나 계양구의 작전이나 계산 이때에 한 2,600여 가구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검단 신도시 공급이 좀 핵폭탄 공급인데요. 한 7, 8만 가구, 총 이제 한 7만 중반인가에 될 거예요. 한 7만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얼추 봐도 한 9만에서 10만 가구 예정인데요. 과연 여기다 이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17,000여 가구의 그 주택 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요. 여기 위에서는 적어놨지만요. 정부에서는 좀 이런 압박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뱉은 말, 30만 호 공급이라는 이 숫자의 압박으로 인한 억지 공급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냥 계양 테크노밸리는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면은 그 지역 일대 전반적인 어떤 호재가 될 수 있고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구태여 집을 지어서 이렇게 주변에 11,000여 가구, 4,000여 가구, 2,600여 가구, 7, 8만 가구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곳에 여기다 17,000을 보탤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30만 원 맞추겠다. 지금 숫자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최초의 약속은 30만 원 공급이 아니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해주겠다는 게 공약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지역 주민이라면 저는 계속 민원을 낼 거예요. 이건 아니다. 최초안을 고수해다오. 라고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는요. 기업 유치 문제입니다. 정말 기업이 다 유치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기업 유치 문제는 그 도로, 철도, 교통 계획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잘 확충되게 된다라면은 기업 유치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먼저 대전제로 깔고요. 정말 그 SBIT로 가능할까?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를 관통하는 그 계양 테크노밸리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에 보면은 BIT, 즉 버스로 이런 식으로 김포공항을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최소한 이게 철도 교통으로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버스 타고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죠. 하지만 조금 더 편의성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공항 주변이다 보니까 트램 같은 설치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하철 철도 교통으로의 어떤 전환을 제가 지역 주민이라면 건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지하철 호재를 한번 면밀하게 넓게 전체를 봤어요. 빼먹은 거 없이. 첫 번째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호재가 있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지선으로 빼는 검단 신도시로 연계하는 호재가 하나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 도시철도 계획이 있고, 내년도 7월 달에 개통하죠. 그 다음에 동측편으로 소사 대곡선 개통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칭, 한강선. 이번에 이제 대책에 보시면은 그 대책 원본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꼭 다운로드 받아서 원본을 보셔야 돼요. 인터넷 뉴스 분석이나 지금 보시는 내용 이것보다도 이걸 보시기 전에 원본 내용을 찾아서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 원본 내용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강선을 신속 추진하겠다. 방화에서 김포까지 연결하는 노선이고 총 노선 길이가 24.2km이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려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계획도 주변에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 계양에서 강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원래 이게 이름이 그 서해강화 고속도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 이제 이름 바꿨어요. 계양 강화로 바꿔서 2019년에 예타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핏 보면은 뭐 엄청나게 주변에 많은 지하철 호재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지도에 직접 그려봤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요,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여기서 베껴온 게 아니라 그린 건데요. 요거를 하필이면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전에 재미삼아 시작한 게, 제가 이제 25일 날 새벽 4시에 잤어요. 이 지도를 만드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공부거든요.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역 하나하나의 어떤 위치,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 또 아파트 시세나 토지 시세 이런 거 확인하면서 무려 한 16시간 걸려서 만든 지도예요. 요거는 부다병법 그 네이버 블로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이겁니다. 보시면 자, 계양. 자, 계양을 좀 보죠. 계양지구 여기 있어요. 노란 색깔. 가운데 표시해봤고요. 요 점선이 지금 이게 SBIT죠. SBIT. 그리고 이 노란색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계양강화 고속도로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예타 목표로 있습니다. 블로그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리고 먼저 요거예요. 지금 지하철은 말이죠. 지하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철은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요게 이제 인천공항 철도예요.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에 있고요. 현재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런 식으로 또 계양으로 들어와 있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인천 지하철 2호선, 1호선. 그리고 첫 번째,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이 검단인데요. 검단으로 지하철을 하나, 둘, 두 개의 역사를 신설하고요. 인천 지하철을 연장이 아니라 지선을 뽑아서 검단 신도시로 보내면 이 자리가 나중에 환승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이 김포공항역에서 출발하는 지금 요 파란색 선, 요거, 파란색으로 그럴까요? 파란색으로? 요 파란색 선, 요게 뭐예요? 요게 김포 도시철도. 언제 개통? 2019년 7월 개통 예정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거 초록 색깔로 표시할게요, 이번엔. 소사 대곡선이 저쪽에서 이 계양 동측에서 이런 식으로 저 고양시 대구까지 들어가는 노선이죠. 얘는 2021년 3월 달에 개통 예정에 있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거는 하얀색으로 표시할게요. 하얀색으로. 요거 쭉 지나가는, 밑에 지나가는 거. 요게 GTX입니다. GTX-B는 2019년 예타 목표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한강선, 그게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한강선 역사 참고로 위치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를 제가 찾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용역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5호선 연장 용역 자료인데 제가
제가 기억해서 다행이에요. 그게 방화 차량기지 이전과 더불어서 방화역까지 있는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노선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미 올 6월 달에 용역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전체 노선이 정확하게 24.2km 나와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에 나오는 24.2km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예정 역사 위치가 정확히 어디고 이런 것들은 별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좀 보세요. 이게 밑에는 이제 7호선 연장이죠. 7호선 연장. 성남역까지는 2020년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청라 들어가는 거는 2028년은 돼야 돼요. 아무튼 간에. 그럼 가만히 보면 계양지구 내에서 지금 새로운 교통편이 직접적인 연관은 버스, SBIT 외에 새로운 철도가 1호선 연장이나 2호선 연장 이런 거는 인천끼리 인천 내에서의 연결로서는 큰 효과 발휘가 어려워요. 지금 계양 같은 지역에서 크게 뜨려면은 서울과의 연결성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지선으로 뽑는 거, 뭐 이런 거. 인천 특히나 2호선 지선은요, 이거는 구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상만. 뭐 구체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공부 삼아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2호선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저기 킨텍스까지 인천 지하철 2호선이 킨텍스까지 들어가는 계획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 삼아 공부하시라고 장기 구상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GTX도 사실 계양지구 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거리가 멀죠. 멀어요. 멀어요. 결국 뭐냐? 버스다. 버스밖에 없네. 이렇게 아쉬운 교통 계획인데 GTX는 저기 남양주 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서 막 다 뭉개서 마치 이번에 발표한 모든 지역에 뭐 GTX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측에 위치한 또 정확한 위치에 근거한 다 역사 표시했고 저도 이번에 이 지도를 만들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좋은 복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집값 폭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 문제 굉장히 큰 문제로 큰 파급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지금 인근 토지가 한 5, 6초?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한 3, 40 하던 게 지금 한 5, 60 가고요. 인근 토지, 그러니까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주변, 빠져있는 지역의 토지. 요거 조만간 10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집값 폭등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 영상 한번 찍어 올릴 텐데,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말이죠. 가장 먼저 오르는 건 아파트가 아닙니다.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뛰는 건 토지지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기본 상식인데요.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뭘 투자하셨냐? 평택에 아파트 사신 분들. 저기 뭐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평택은 아직 도시화 과정 초기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시장은 뜨거워도 아파트 시장이 뜨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신 분들이 이제 평택 가서 미분양하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었거든요. 지정했어요. 근데 빈틈이 너무 많다. 빈틈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빈틈이 너무 많다. 특히 어디? 공항 주변으로. 위치를 제가 띄우진 않겠고요. 그냥 지역명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양구 규련동에 있대, 방축동에 있대 지정해야 됩니다. 부천시 대장동, 강서구 오곡동에 있대 지정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 그리고 이 부천, 강서구 이때 땅값, 그린벨트 땅값이 뛰는 게 이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건너편에 고양시. 고양시를 불이 연결되면은 고양시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뭐 파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죠. 참 큰일이에요. 집값 잡을 생각은 하는데 땅값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근시안적인 정책인 거예요.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치명적인 문제가 유발되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세 번째 이슈 잡아보겠습니다. 소결 및 대응 전략 보겠습니다. 지역에 일단 토지 관심 가지실 분들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지역 내와 지역 밖에 뭐 다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방 토지 사지 말고 토지 사실 분들은 말입니다.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에 묻어라. 이걸 뭐 맨날 지난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얘기고 제가 예전에 그 대곡 토지를 제가 투자하고 나서 20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겨울에 세미나 때 대곡 토지의 그린벨트 절대 농지를 샀다라고 이제 강의 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사람들이 그냥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눈으로 저를 이제 바라보시던데,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는요, 이번에 서울시가 어느 정도 케어는 했습니다만은요, 결국은 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지방 토지도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엄한 거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저 지방 토지 살 바에는요, 더 싼 값에, 네. 왜 전라도 땅을 서울 인근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됩니까? 그래서 그린벨트의 문제를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좀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은요, 일단은 뭐 여러 지역 중에서는 이제 그 박촌역 세권 일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대의 토지라든지 기존 아파트 등, 좀 관심 가지실 분들은 되겠고, 이 지역에 연관이 뭐 지금 사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외지인들 가서 투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력이 된다라면,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계양 일대에서 아파트 분양 말고, 뭐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토지 분양할 때가 와요. 요런 거 받는 게 돈이 돼요. 물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그냥 뭐 아파트 같은 거 청약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뭐 구축 아파트 뭐 갭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토지 분양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의 교통대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여담입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말이죠. 아파트를 고른다면은 멀더라도 저는 송도가 낫다고 봐요. 송도가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요. 왜냐면 송도도 지금 보세요. 송도도 지금 19년도, 20년도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만 송도는 호재도 많아요. 이 호재가 이 입주 물량, 그러니까 이 입주 물량의 악재에 지금 둘러싸여서 호재가 빛을 못 발하고 있는데, 입주가 끝난다면은 이제 호재가 이제 드러나겠죠. 이렇게 막 뻗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최소한 가려면 한 4, 5년 걸리겠죠. 4, 5년. 그러면 그 정도 시점에서는 송도를 꼭 지켜봐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왜 멀어서 송도가 낫냐면은, 송도는 서울과 멀더라도 일단 첫 번째, 송도 내에 정말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자족도시가 맞아요. 두 번째, 그리고 송도에 GTX가 들어온다라면 서울로의 길이 트이거든요. 열리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죄송해요. 이 계양 얘기하는데, 근데 인천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꺼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라면은, 송도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그 연관되는 계획 중에 한강선이라는 얘기가 이번 대책의 그 3기 신도시 정부 국토부 발표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한강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한강선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한강선에 예정된 역사는 위치가 어디인지, 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개별적인 대면 상담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지금 많이 아주 재미나게 신나게 다니고 있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요 관련된 정보들을 토대로 여기서 상담받고 자문 구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살아있는 부동산 정보를 추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열심히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관련 자료도 준비했고, 관련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찬이었습니다.